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머장입니다. 오늘은 일본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좀 야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듣고 보면 이게 그렇게 야한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숫자 하나만 볼게요. 일본에서 성산업 연간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조 원이에요 5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 편의점 산업 매출이 96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절반이에요, 딱 절반. 그러니까 일본 국방비랑 맞먹는 수치예요. 나라 지키는 데 쓰는 돈이랑 성산업에서 쓰는 돈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일본 여행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예의 바른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나라잖아요. 줄 잘 서고 목소리 안 높이고 남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죽으림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려고 해도 스미마셍부터 먼저 나오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은 나라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예의 바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성산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순을 오늘 싹 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본 여행을 단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기차역에서 보면요, 역 주변에 무조건 있는 게 있어요. 성인업소가 밀집된 거리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역을 가든 있어요. 신주쿠 가바초라든지 시부야라든지 이케부쿠로 맞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방 소도시에도 있어요. 그리고 거리를 걷다 보면 트럭 한 대가 지나가요. 바닐라 바닐라 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를 틀면서, 제가 이게 멜로디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노래였어요. 뭐 제가 갔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요, 성인업소 구인 광고 트럭이에요.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 이걸 대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틀고 다녀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신고당한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이게 일상처럼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러브호텔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뭐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저는 쪼다라서. 이게 뭐 하는 곳이냐면 성관계 전용 호텔이에요. 한국에서 있는 모텔이랑 비슷한 건데 일본은 규모가 다르고 위치가 다릅니다. 주택가 바로 옆에 있어요. 논밭 옆에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산속에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달라졌어요. 안에 노래방 기계가 있고 게임기가 있고 파티룸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생일 파티를 보통 러브호텔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파자마 파티를 러브호텔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일본 사람들한테 러브호텔은 야한 곳이 아니라 그냥 재밌는 놀이공간이에요. 우리가 러브호텔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랑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충격인데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편의점 잡지 코너에서 수위 높은 성인 잡지를 그냥 팔았던 적이 있어요. 누구나 살 수 있었어요. 나이 확인도 전혀 안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진짜 완전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잡지들이 공원 쓰레기통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발견됐어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요. 뭐 돈키호테 같은 대형 잡화점에 가면은 19금 코너가 당당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장난감 사러 가는 코너나 뭐 그런 가게 같은 곳에 같은 건물에 성인용품 코너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충격적인 거는 일본 길거리 뽑기 기계들이 많잖아요. 뭐 가차라고 뭐 보통 하는데 이거 알아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뽑기 기계 중에서 여성이 실제로 입었던 중고 속옷을 파는 기계가 있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역할 수도 있는데, 하루 종일 근무한 치위생사가 쓴 이런 마스크 뒷면 냄새를 구현한 향수, 그리고 땀에 젖은 겨드랑이 냄새 향수, 이걸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걸 파는 거잖아요. 일단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 TV 방송이요, 밤 8시에서 10시 이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잖아요. 개그맨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 어제 풍속점에 갔는데,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출연진이 웃고 시청자가 웃고. 과거에는 더 심했어요. 솔직히 방송에서 여성 출연자의 신체를 직접 터치하는 장면들이 그냥 웃기면 오케이였어요. 아무런 제재를 받지도 않았어요. 생방송에서 AV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금 행사가 TV에서 방영된 적도 있어요. 한국에서 이러면 방송국도 문 닫고 완전 저격방송 맨날 올라오다시피 하겠죠. 우리나라는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능으로 취급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풍속점이라는 게 뭔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풍속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법적으로 삽입은 안 되는데 그 외의 성적 서비스는 제공하는 업소예요. 그냥 말 그대로 업소, 안마방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종류가 진짜 엄청 다양한데요, 소프계나 뭐 하드계로 나뉘고 그 안에서 수십 가지로 갈라져요.
가격이요 60분에 2만 엔에서 5만 엔 정도예요. 하나로 치면 이게 18만 원에서 한 45만 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불법 업소가 아니에요. 영업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합법적인 사업체예요. 세금도 내고 있고 부인 광고도 아주 떳떳하게 합니다. 아까 말한 바닐라 트럭이 바로 그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업소가 있으면 뉴스에 나와요. 경찰이 단속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찰 단속을 안 해요. 왜냐? 합법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법이니까. 그러면 이런 풍속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병신들이길래 이런 것들을 이용하냐? 어떤 위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길래 이런 풍속점을 이용을 하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음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장인들이 그냥 퇴근하고 가요. 대학생들이 가요. 회사원들이 회식 끝내고 가요. 한국으로 치면 퇴근하고 치킨집 가는 것처럼 일상적인 문화의 일부인 거예요. 이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 아니고 그냥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잘 안 알려진 건데 메이지 유신 때요 우리 일본이 근대화를 시작한 시기 이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근대화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어디서 마련을 했냐면요 하라유카상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정 성매매를 나간 여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낸 돈이요 일본 전체 수출액의 10%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존나 웃긴 게 나라를 근대화시킨 자금의 10%가 그냥 성매매에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일본이 선진국이 되니까 부끄러운 역사로 숨겼는데 팩트는 진짜 팩트예요. 그냥 성매매로 그 매출의 10%를 낸 거예요. 일본의 근대화에 성산업이 기여를 한 거예요. 이거는 팩트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일본 온천 가면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탕이 있어요. 근데 혼탕이에요.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용하는데요. 여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을 완이라고 부르거든요. 악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탕 안에서 머리만 내놓고 몇 시간씩 기다려요. 이러고 있다가 여성들이 들어오면 쳐다봐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성적 호기심이 일상에 녹아있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존나 다 발랑 까졌네. 다 개방적이네. 그래서 나도 만약에 일본 여친이 생기거나 일본 사람을 결혼하게 되면 그냥 막 던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닙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나라는 진짜 개방적인데 사람은 폐쇄적이에요. 일본 여성들이 어릴 때부터 받는 교육이 뭐냐면요. 소중한 부분을 보여주면 절대 안 된다. 보여주면 아기가 생긴다. 우리나라에서 안 받는 그런 존나 보수적인 성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면 한국 여성보다 더 방어적이에요.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킨십에 대해서도 훨씬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일본 여자는 쉽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건 완전히 착각이라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성인 잡지를 팔고 길거리에 성인 업소가 있는 나라인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부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테마에랑 혼내예요. 하테마에가 겉마음이에요. 혼내가 속마음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속마음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절대로 아무리 친해져도 그 속마음 자체를 열기가 되게 힘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웃어요. 싫어도 하이 라고 해요. 좋아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민폐니까요. 그게 나라의 문화니까. 내 감정 때문에 상대가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화나면 야 너 왜 그러냐? 씨발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은 좋으면 야 너 좋아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도 수백 가지가 있어요. 한국은 감정을 밖으로 표출을 해요. 일본은 감정을 안에 가둬요. 근데 감정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어디론가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감정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그 어딘가가 성산업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어떤 분석을 했어요. 일본인들은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교류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되게 역설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엿보기 문화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접 다가가면 민폐잖아요. 직접 고백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직접 욕구를 표현하면 예의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요. 그거를 돈을 내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V를 보고 그거는 직접 안 해도 되니까. 풍속점에 가는 것도 관계를 맺을 필요 없이 해결이 되니까. 성인용품을 사는 것도 누구한테 말을 안 해도 되니까. 전부 직접 말을 하지 않고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한국은요 화나면 씨발로 말하고 욕해요. 감정을 밖으로 표출을 한단 말이에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고백 공격을 해요. 속상하면 술 마시고 그냥 펑펑 울어요. 씨발 나 그냥 존나 속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차라리 낫지라는 생각이 지금 바로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은요 감정을 못 내요. 그래서 산업이 대신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50조 원의 정체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나라가 돈으로 감정을 구매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재밌는 비교가 있거든요. 한국은 욕 종류가 몇 개인지 아세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백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방금 했던 욕들도 포함하면 진짜 수백 가지가 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욕들은 정말 창의적이고 이게 소스들을 개발해서 되게 창의적인 새로운 욕들이 계속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욕들뿐만 아니라 계속 다른 것들도 추가되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욕이 아예 별로 없어요. 감정을 밖으로 안 내니까 욕도 발달을 안 한 거예요. 대신 뭐가 발달했냐면요, 이 저주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는 저주 대행업체가 있어요. 돈을 내면 누군가를 저주해주는 서비스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집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그런 집 인형에 못을 박아두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위 말해 그 짱구 같은 것들도 보면 뭐 유리가 자기 토끼 인형 이렇게 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직접 화를 못 내니까 인형한테 대신 화를 내는 거예요. 한국은 직접 싸우지 않아요. 시끄럽지만 해결이 돼요. 일본은 직접 싸우지 않아요. 조용하지만 속으로 썩힌단 말이에요. 그 썩는 걸 풀어주는 산업이 50조 원인 거예요. 성산업.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은 원래 이랬냐? 네, 원래 이랬습니다. 하이, 원래 이랬습니다. 이게 신화부터 달라요. 일본의 창세 신화가 뭐냐면요, 이자나미라는 남매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이 성적으로 결합을 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태어났다. 그리고 성관계를, 나라를 만든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신성한 행위라는 거예요. 교미라는 그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신토라는 종교가 있어요.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신토라는 성은요, 풍년을 기리는 의식이거든요. 신가 만나는 방법이에요. 일본에 남금 모양의 사람을 먹으면서 행진하는 축제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요. 이게 축제예요. 전통이에요. 한국에서 이러면요, 난리 나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잖아요. 유교가 성을 어떻게 봤냐면요, 이 성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이런 소중이와 똘똘이와 발정난 발발이들은 숨겨야 하는 것, 부끄러운 것,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이것들이 수백 년 동안 쌓였어요. 이게 민중의 삶? 깊숙이 들어갔어요. 일본은요, 유교가 들어오긴 했는데 지배청만 썼어요. 지배청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만 쓴 거예요. 일반 백성들한테는 이게 내려오질 않았어요. 백성들은 신토의 영향 아래에서 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저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한국의 성은 그러니까 숨겨야 하는 거고, 일본의 성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교미 is my life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런 차이가 수백 년 동안 쌓이면서 한국은 보수적인 성문화가 됐고, 그리고 일본은 탄압화된 성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불교도 다릅니다. 일본 불교는 여성과의 성관계는 아예 금지시켰어요. 근데 스님이 여자를 만나면 안 됐어요. 근데요, 사찰 안에서 소년과 스님 사이의 관계는요,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는 있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와카슈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의 도라는 뜻이에요. 이건 현대의 기준으로는 진짜 좀 충격적인 건데, 당시 일본에서는 수행의 일부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요, 유교사회에서 난리가 났겠죠. 결국 이런 것들도 같은 거예요. 성에 대한 기본 태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에도 시대의 춘화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춘화가 뭐냐면요, 성행위를 묘사한 그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야한 그림으로만 취급된 게 아니에요. 예술이에요. 일본 미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들이 거의 전부 춘화를 그렸거든요. 여러분들 가나가와의 큰 파도라고 아십니까? 그 유명한 파도 그림이에요. 그걸 그린 화가가 가츠시가라는 아저씨인데, 이 사람도 춘화를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충격적인 건데, 문어랑 여성의 성행위를 묘사한 그림들이 있어요. 이게 1814년도 작품인데 이게 200년 전이거든요. 이게 외설이 아니라 예술로 대접을 받은 거예요. 일본 애니메이션의 특수물 장르가 여기서 나왔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게 200년 전에 춘화, 그러니까 명화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200년 전에도 촉수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에요. 성적 상상력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산업화되고, 산업이 50조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에도 시대예요. 에도 시대 도시에 남자가 너무 많았어요. 성비가 7대 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7, 여자가 몇이라고요? 3. 이 정도 됐거든요. 이걸 보시는 남자분들은 좆같겠지만, 남자가 너무 많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성범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사회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에도 학부가 뭘 했냐면요, 국가 차원에서 유곽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요시와라는 거대한 유곽 단체예요. 최대 9,000명의 유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매춘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예술이 여기서 나왔어요. 패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부자 상인들이 여기에 오면서 야한 소설이나 춘하가 폭발적으로 발달을 했어요. 이때 시각적 연출과 상상력이요, 현대 일본 애니메이션과 AV의 시초예요. 지금 일본이 헨타이의 나라라고 불리는 그 뿌리가 에도 시대에 있는 거예요. 헨타이가 뭐예요? 변태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때 졌잖아요. 미군이 들어왔어요. 근데 일본 정부가 뭘 했냐면요, 미국에 의한 일반 여성을 미국에 의한 일반 여성들의 성폭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국가 예산을 들여서 미국 전용 육악을 직접 만들었어요. 정부가 세금으로요, 육악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일본은 성산업을 필요악이라고 본 게 아니라 국가적 해결책이라고 배웠어요. 에도 시대부터 해전 이후까지 계속 그렇게 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성산업이 거대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국가가 키워온 산업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아니, 그 나라는. 근데 1956년도쯤에 매춘 방지법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법이 뭘 금지하냐면요, 삽입만 금지시켰어요. 그 외의 성적 서비스는요, 풍속, 영업으로 허용했어요. 그래서 뭐가 벌어졌냐면요, 법이 금지된 부분을 피해서 더 다양해지고 더 기발한 서비스가 생겨난 거예요. 규제를 하면 산업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규제를 더 하니까 이 성산업이라는 게 더 창의적으로 발달한 거예요. 못하게 막으니까 그러면 이러면 될까? 하면서 변종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본 성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해진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본 성산업이 50조 원 규모잖아요. 세계 최대잖아요. 근데요, 일본은 젊은 남자들이 실제로 섹스를 안 해요. 20대에서 30대 남성 중에서 성경험이 없는 남자들이 역대 최고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연애를 안 해요. 결혼을 안 합니다. 아이를 안 낳습니다. 성산업이 세계 최대인 나라에서 성생활이 세계 최하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진짜 아내는 뭐가 필요해요? 진짜 연애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거절당할 수도 있고 하이킥을 이렇게 맞아버릴 수 있어요. 감정으로 지칠 수도 있어요. 근데 AV라는 거는요, 무료예요. 혼자 그 딸딸이 치면서 혼자 그 행위하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거절이 없어요. 근데 풍속점은요, 돈만 내면 감정을 쓸 필요가 없어요. 끝나면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관계는 너무 복잡하고 피곤한데 대체제가 너무 쉽고 편한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체제에 익숙해져 버리면 진짜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배달 음식에 익숙해지면 요리를 안 하게 되잖아요.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지면 길을 못 외워요. 성산업에 익숙해지면 진짜 사람들을 만나는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산업이 커질수록 실제 연애는 줄어드는 거예요. 50조 원이 만든 역설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현상이 생긴 게 있는데, 이 타칭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대도시 길거리에서 젊은 여성들이 서서 성매매를 하는 거 여러분들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법적 보호도 없고 관리도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요, 이 타칭보의 고객 중에서 한국인 비율이 진짜 높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성진국이니까, 이 개방적인 그런 나라니까 쉽겠지 이러면서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간 거예요. 2030 한국 남자들이.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헨타이의 나라, 변태의 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호주, 캐나다 유학생들 사이에서 일본인들은 다 변태냐, 일본인들은 다 헨타이 데스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통용될 정도예요. 헨타이라는 일본어가 영어처럼 전 세계에서 통용하는 그런 단어가 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일본인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에요. 이 간극이요, 산업의 이미지랑 사람의 실제 사이의 간극,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모순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재밌는 움직임이 있어요. 일본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V 촬영 시에 성행위를 금지시키자. 씨발, 이거 뭔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 일본 AV는 실제로 하거든요. 실제 삽입이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야. 근데 그 일본 AV의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TV 드라마에서 살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나와도 실제 사람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AV 연기도 왜 진짜를 하냐,
왜 진짜로 삽입을 하냐 이런 뜻이에요. 이 논리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가 계속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추어지면서 고등학생이 AV에 출연할 수 있는 법이 없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고등학생 AV 출연 피해 방지법이라는 것들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거든요. 성진국이라는 불리는 이 나라에서도 이건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불편하지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이 성진국이니까 나는 일본 가면 되겠지 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타칭보 뉴스에서 한국인 고객들만 많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풍속점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몰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일본이니까 괜찮잖아 이런 생각 자체가 문제예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사람을 상품으로 소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또 한국인이 왔다, 일본인들은 안 오는데 한국인들이 또 저기에 왔다,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에서 한국 남성의 이미지가 되고 있어요. K 드라마를 보고 한국 남자들을 좋아하던 일본 여성들이 이 뉴스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진국에 놀러 가는 건 자유인데 그 자유에도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성진국인 이유가 개방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속마음을 말을 못하는 나라가 욕구를 풀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산업으로 만든 거예요. 신화에서부터 성을 자연스럽게 받고, 그리고 에도 시대에 국가가 직접 유곽을 만들었고, 그리고 전쟁 후에 정부가 세금으로 유곽을 운영했고, 법이 산업만 먹으니까 삽입을 아예 막아버리니까 변종이 터져 나왔어요. 수백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런데 그 50조 원 일본 산업이 커질수록 정작 진짜 사람을 만나는 일본인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세계에서 가장 성산업이 큰 나라인데도 세계에서 가장 섹스를 안 하는 그런 나라, 이게 일본이에요. 이 영상이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시다면 영상 공유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장이었습니다.